닥터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신규 상장 일정은 하나 있습니다. KNS 2차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직류 차단 장치,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업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신규 상장 일정 외에 경제 지표는 다소 좀 쉬어가는 오늘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인하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미국에선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선 나스닥 지수가 상승해주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10월 미국 노동시장의 구인 건수가 870만 건으로 집계됐다는 졸트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노동시장이 조금씩 축소가 되는 흐름 자체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주는 재료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나스닥이 상승을 했고요. 그 안에서 대표적인 기술주들도 전체적으로 1% 넘는 강세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국내 증시는 어떻게 이어받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확인해 보시면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 폭이 크지는 않지만 0.38%가량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0.38% 오른 2,50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탈했었던 2,500포인트 선 다시 복귀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탄력 받아 나가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0.41%가량 상승 중에 있고요. 0.41% 오른 81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보시면 아직까지는 잠잠한 흐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함께 매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74억 원, 외국인 투자자들이 3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은 9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코스피에서는 수급 상황이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더 짙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23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99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347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시면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섹터는 바로 보험 섹터입니다. 보험 섹터가 지속적으로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현재 구간 1%대까지 상승 탄력을 받고 있고요. 통신업 섹터도 0.54%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빨간불이 켜들어왔고요. 전기가스업도 0.39%의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업 섹터에서도 0.4%의 상승률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중에서는 의료정밀 섹터 0.57%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도 0.19% 하락하고 기계도 0.02% 밀려나고 있는데 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점 눈여겨보시면서 이 상승 전환하는 섹터가 있을지 여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혼조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그중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 보시면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삼성전자가 0.84%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87%가량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내에서는 엇갈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LG에너지솔루션이 잠잠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이 0.21%, 삼성 SDI는 0.79%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0.11%의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2차전지 관련해서는 그나마 포스코 퓨처엠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0.31% 상승하면서 선방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상승률은 아니고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완성차 기업들은 현대차가 0.06% 하락하는 가운데 기아는 0.12% 소폭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터넷 플랫폼주들 쪽에서는 네이버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0.23%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카카오는 0.2%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셀트리온이 0.31% 상승하면서 어제 하락했었는데 오늘 상승 전환하며 출발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오늘 혼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엇갈린 주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에코프로 BM에서 0.97%의 하락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30만 5,5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0.46%가량 소폭 올라주는 상황인데 66만 1,0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LNF가 비교적 강합니다. LNF는 3%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3.04% 오른 18만 9,6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포스코 DX는 오늘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1.59% 하락한 49,6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 보시면 HPSP가 오늘은 탄력 받아 나가면서 2.05% 오름세 연출하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HLB 빨간불 켜내면서 0.46% 오르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0.67%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0.25%의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이렇게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 종목들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엔터주들 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1.2% 오르는 가운데 이제 나머지 로봇주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7%의 하락세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움직이는 종목군들 키워드가 몇몇 있습니다. 일단 정신질환 치료제 쪽, 이쪽 상당히 강하고요. 거기에 중국 폐렴, 중국 유아 폐렴, 마이코플라스마 관련해서 종목군이 어제는 진단키트 쪽의 강세 흐름이었다면은 오늘은 이제 또 마스크까지 번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 관련된 약을 만든다거나 항생제가 예방제로 쓰일 수 있다거나 혹은 내성을 제거한다거나 이런 기술을 가진 업체들 수혜주 찾기 분주한 모습 가운데서 마이코플라스마 테마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리고 카페24가 이 구글로부터 200억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페24도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온라인 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광고를 한다거나 이런 업체들 비슷한 성격의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매체의 보도기는 한데 이 정부 쪽에서 원전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면서 원전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뚜렷하고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받는 가상화폐 쪽도 연속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쪽은 엔터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강합니다. 특히나 하이브, BTS의 나머지 멤버들도 이제 군입대를 확정짓는 상황인데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오히려 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내용의 주가가 반응하고 있고 나머지 엔터 섹터도 강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자금이 쏠리고 있는 쪽은 딱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 정신질환 관련한 그러한 제약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전 정신질환 관련 종목군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명문제약이 11%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부강약품도 8%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CMG 제약 같은 경우도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환인제약, 그리고 부강약품, 이러한 제약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질환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처음으로 정신건강 대책안을 마련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작년에 이 정신질환 환자가 5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망상병과 조현병 등 이 중증 환자가 65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는 점까지도 이러한 대책 마련에
재료로 작용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동안에 이 치료에 편중됐던 정책을 이제는 예방 쪽, 회복, 그리고 일상 지원까지로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는 건데요. 따라서 청년층에 특히나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이 종합 대책을 세운 가운데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약품 그리고 제약 관련해서는 마이코플라즈마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정부 쪽에서의 대책 발표가 있었던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분들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어찌 보면 예전에는 조금은 쉬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이 건전하게 사회적인 논의가 되고 또 여기에 뒷받침까지 된다면은 조금 더 뭐 의학적인 이런 지원들도 확대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수요도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C제약도 한 18% 정도 관련된 종목군들 바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명문제약도 강세 흐름 띄고 있고요. 오늘 하루짜리일까요? 아니면 좀 더 지속적으로 이 정책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좀 급등을 했잖아요. 이런 쪽에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만큼 저는 뭐 그래봤자 뭐 하루 이틀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갑자기 뭐 이런 얘기로 인해서 뭐 관련주들 지금 그동안에 못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르고는 있는데 네. 역시 단기성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인 테마주의 흐름으로 또 평가를 해주시네요. 다음으로는요, 또 마이코플라즈마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상도 변화하고 있는데 앞서서는 이 대표주가 국제약품이었다면은 이제는 아미카신이라고요, 항생제인데 이 항생제의 내성이 문제다라고 해서 이 내성을 잡아주는 그런 약품을 만드는 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 항생제를 예방약으로 먼저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아미카신이라는 키워드를 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경남제약이 이 아미카신 키워드 대표인데요. 어제 상한가 오늘 18% 급등하고 있고요. 경동제약도 보겠습니다. 경동제약은 어제는 5% 정도 올랐는데 오늘은 올랐다가 약간은 또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쪽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또 인트론바이오가 어제 16% 급등했었는데 오늘 2% 정도 일정 부분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관련주로 묶였던 이 국제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니지만은 중국 내에서 마스크 사재기 다시금 또 재현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웰크론 급등이 나타납니다. 14% 오름세 나타내고요. KM도 4%, 레몬 보겠습니다. 레몬도 오늘 장중 한때는 한 4% 정도 올랐는데 현재는 1% 중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진단키트 쪽 어제 상당히 좀 강했었죠. 오늘은 진단키트는 또 아닙니다. 아미카신하고요. 또 조금 전에 보셨던 마스크 쪽으로 매기가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코플라즈마 테마 지금 양상이 어떻다고 봐야 될지 계속해서 상당히 종목군별로도 변동성이 빠르게 나타나는데요. 중국 쪽에서의 어떤 자료를 정확하게 주지를 않아가지고 맞아요. 더 네. 불안감이 또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자료가 딱 오픈이 됐으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철저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뭐 결국에는 국내 뭐 그러면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국내 업체들 뭐 수혜주 관련주들은 뭐 수급에 좀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그런 쪽에 의존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여기서 뭐 너무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과 뭐 단기 매매 좀 병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자. 정부가 제한적이라는 것만큼 또 눈 가리고 투자하는 것 같은 그런 영역이 없는데 어렵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은 조금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 보니 테마주의 논리를 적용해보자. 좀 조심스럽게 대응 전략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STO 보겠습니다. STO 쪽으로는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는 종목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 종목이 6% 정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갤럭시와
SM 이 종목도 현재 강보합권, 하지만 이 종목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움직임 나타내는 종목군들 하나투자증권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 5%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사실 STO하고 가상화폐는 어디서 딱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좀 애매합니다. 가상화폐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위지트도 한 5% 정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이 종목도 7%가량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우리기술투자는 51주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STO 가상화폐 시장까지 계속해서 뉴스 쏟아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활발하고 또 연속성이 나타나는 그런 테마주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오르네요. 이게 그 재료가 이제 오픈이 됐는지 꽤 됐는데도 결국에는 좀 계속적으로 오르는 양상. 그러니까 뭐든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든 뭐든 뭐 가상자산이든 뭐 이렇게 STO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조금 파급력이 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이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 뭐 이 재료가 가령 예를 들면 뭐 반도체 HBM 테마, 뭐 온디바이스 AI 테마, 뭐 이런 것처럼 계속 지속적인 영향을 가져가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테마가 생각보다 좀 오래는 됐어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은 뭐 갤럭시 모니터링 한번 보시면은 어제 이제 거래량이 조금 증가를 하면서 길게 꼬리 달린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위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지트도 거래량 줄어들면서 그 장중에 고점 경신했지만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역시 제가 항상 거래량 줄어드는지 여부 체크해보면서 접근하자라고 했는데 모든 이제 종목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본다면 좀 이제서부터는 좀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 쪽 보겠습니다. 지금 뭐 정부 쪽에서의 공식 발표는 아니어가지고 하지만 앞서서 워낙에 이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확대하겠다라는 데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가 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신기계 현재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보성파워텍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4%가량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전주들 동시다발적인 강세 흐름이지만 또 석연치 않은 점은 장 초반에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대체로 음봉을 형성하면서 탄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원전주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얼마 전에 이제 체크 포인트 다뤄드렸는데 뭐 원전이 뭐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각국이 이제 세계 각국이 이제 뭐 합의 서명을 하면서 좀 늘릴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저는 원전 관련주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어요. 오늘도 한번 보시면은 소폭 오르고는 있고 지금 증시에 지금 어떻게 보면 테마나 뭐 이런 것들 뭐 재료가 좀 많이 말라 있는데 조금 이런 원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하지만은 뭐 너무 추격 매수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좀 이상해가지고 차익 실현과 단기 매매 역시 뭐 병행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걸로 봐주시네요. 그래서 좀 조심조심 신중한 전략이 지금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달리 강한 쪽이 엔터섹터 좋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이게 8거래일 만이네요. 8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되면서 직전 저점 이탈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까지 회복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긴 양봉이 저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하이브도 좋습니다. 5% 정도의 상승 움직임 띄고 있고요. SM 쪽으로도 강세 3% 정도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SAMG 엔터 이 종목도 한 8%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엔터 섹터 좋고 웹툰 쪽도 오늘 좀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늘 엔터의 강세 흐름 배경에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배경은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지금 나온 뭐 이슈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뭐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역시 뭐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는데 하이브가 가장 좋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양봉이 나왔거든요. 꼬리 달렸지만은 그러면서 오늘 상승 강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괜찮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따가 뭐 꼬리만 길게 안 달리고 음봉만 전환이 안 되고 양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JYP도 약간 쌍바닥 주가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 쌍바닥 느낌이 나죠. 오늘 이제 거래량 체크해봐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전일자 대비
지금 전일자 어제 28만 6천 주 거래됐는데 오늘 지금 8만 주 거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따 오후장에 거래는 좀 줄어들 거는 보고 있는데 이따 거래 체크해 보면서 한번 그거 거래가 늘어날 것 같으면 한번 저는 사도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지금 눈에 띄는 키워드는 저출산 쪽도 괜찮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는 온디바이스는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가 10% 급등하면서 또다시 신고가 영역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HPSP 여전히 좋습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나오면서 지금 5%가량의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칩스 엔미디어는 또 급등이 나오면서 어제 그제 다소 좀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반등 움직임 나타납니다. 2% 정도 상승세 보여주면서 반도체주 가운데서 온디바이스 여전히 맥이 살아있는 모습이고 어제 하이닉스가 장중에 한 4% 정도까지 흔들리면서 반도체주들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요. 하이닉스도 일단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나타납니다. 0.9% 오름세 그리고 삼성전자도 어제의 낙폭 일정 부분 만회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주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온디바이스 쪽으로의 열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열기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어떠세요? HBM처럼 좀 지속이 될 거예요. 지속이 될 거고 어제도 이제 그 말씀드렸고 한 달이든 이 정도는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오르는 것들은 쫓아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온디바이스 AI 테마 관련 주식들 가온칩스, 제주반도체, 리노공,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텔레칩스 그다음에 칩스 엔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계속 관심권에 넣어두시고 조금 빠질 때마다 한번 좀 사보자. 그러면 이 테마가 바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디바이스 쪽은 여전히 강하게 움직임 나타낼 수 있다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또 이 빅테크 업체와의 접점은 늘 상당히 강력한 재료인데 구글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한 카페24 현재 상한가에 안착해 있습니다. 260억 원 규모라고 하고요. 그리고 카페24가 현재 상한가 들어가면서 이 레뷰 코퍼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인플루언서 광고 이어주고 이런 플랫폼 사업하는 업체입니다. 레뷰 코퍼레이션도 12% 정도의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과연 이쪽으로는 워낙에 사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니치 마켓일 수 있는데 뭔가 좀 아이디어를 확장시켜 볼 수는 없을까? 그리고 이들 종목이 가진 매력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카페24 그냥 개별적인 재료라고 그냥 판단을 하고 있고 구글에서 투자 유치금 받았다. 오늘 상한가 바로 직행했는데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 종목들이야 그냥 한번 아이디어를 짜내봐서 지금 오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냥 카페24 저는 개별적으로만 좀 보고 싶습니다. 너무 확장시켜서 볼 필요는 없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2차전지 쪽 여러모로 재료도 많고 출렁거림이 나타나는데 요즘 LNF가 정말 눈에 띕니다. 오늘도 오르는데요. 4%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이 LNF의 최대 주주 세로닉스도 같이 움직입니다. 4% 정도의 상승권 흐름 띄고 있습니다. 확실히 앞서서 이 IRA 세부법안 이쪽 해외 우려 집단 이쪽 발표하고 나서 분리막하고 전해질 얘기가 진짜 본격적인 수혜주다 많이 나오는데 이쪽 종목군들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I 테크놀로지가 발표 당일에 14% 올랐고요. 어제도 이 종목은 안 밀렸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120일 이동평균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이 종목도 오늘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엔캠 쪽도 엔캠도 최근 닷새 연속해서 오르네요. 확실히 이쪽 종목은 꾸준히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에코프로비엠 어제 4% 정도 밀렸는데 오늘 바로 기운 차립니다.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어제 쉬어가니까 다시 또 오늘 오르나요? 오른다기보다는 저는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 본다면 그냥 고점 테스트 35만 4천 원 그저께 기록했던 거 그냥 거기 한번 가는 거다. 라고 보고 있고 분리마크 계속 말씀하시는데 분리마크는 어차피 그냥 부수적인 시장이에요. 첨가제 전해질 이런 쪽이랑 실적 개선이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일시적인 이슈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상승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냥 2차전지 하면 그냥 저는 양극재예요. 그냥 양극재 보시면 되고 이런 분리막 이런 거는 이 포트폴리오에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부만 해놓자. 이게 엄청나게 성장성을 가지고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지금 일본의 업체가 분리막 쪽에서는 워낙 또 업체들이 탁월한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엔터 섹터 앞서서 질문을 드렸는데 급등 배경이 확실히 나오네요. 조금 전에 공시 나왔습니다. 블랙핑크 4인 모두 다 재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9시 19분자로 나온 공시고요. YG 플러스가 지금 정적 VI 발동됐는데 풀리면 아마도 상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시장에 미친 영향도 이렇게 크구나 다시 한번 좀 여실히 깨닫고요. K엔터의 파워가 또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거래에 동반이 되고 있고 YG 플러스가 가장 민감하고요. 디어유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죠. 디어유도 이 공시 나오고 나서 바로 주가가 가파르게 꺾여 올라가면서 오늘 5% 정도의 상승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YG엔터 쪽으로도 뭐 계속해서 YG엔터도 정적 VI 발동이네요. 풀리면 상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재료였군요.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불확실성 해소 어찌 보면 또 재료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YG 소속이니까 YG가 지금 계속 제일 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냥 오늘 뭐 재료 노출인데 네. 오늘 상한가로 마감할지는 안 할지는 저도 이제 몰라요. 뭐 봐야 되는 거고. 하지만 엔터주들은 많이 빠졌다는 거. 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JYP 같은 경우도 14만 6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어제 이제 9만 원 초반까지 밀렸거든요. 그러면 가격 메리트는 있어요. 가격 메리트 있고. SM 같은 경우도 지금 8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16만 원 같은 게 딱 반토막이다. 이거 뭐 추세가 이렇게 이탈했는데 뭐 여기서 이걸 추세를 다시 간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 예측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지금 수급 좀 들어오고 그냥 그러는 거다. 추세가 되돌리려면은 바닥 확인 과정이 좀 더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계약을 하나마나 뭐 이런 뉴스에 휘말렸던 그때 주가 수준까지 단번에 회복하기는 좀 힘들다. 추세까지 돌려놓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또 YG와 관련된 블랙핑크와 관련된 블랙핑크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주가에 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최원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